대한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광무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대한제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조선 후기에 국가의 명칭이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건데, 아간 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매우 심했다. 그래서 국가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종이 원래 있던 궁전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이 고종은 원래부터 경복궁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경복궁에서 자신의 왕비가 죽은 것을 목격을 했죠. 그래서 경운궁, 여기 덕수궁의 옛날 이름인데 이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도 경복궁은 가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대한제국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 이렇게 바꾼 거고, 연호, 그 연도를 부르는 이름 또는 통치 구호 같은 건데 이거를 광무라고 했어요. 이 빛나다 광자에다가 칼 무자를 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국강병, 강한 나라를 지향했던 것 같아요. 이 대한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사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만을 통합한 국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만은 최초의 의미는 마한, 변한, 진한 이걸 말하는 거였죠. 근데 이 진한에서 나온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 사만의 의미를 마한, 변한, 진한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바뀐 걸 잘 모르죠.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만을 고구려 백제 신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합한 국가라는 뜻으로 대한, 제국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이제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 되는 거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이 성립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러일 전쟁이 벌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개혁을 광무개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광무개혁의 원칙은 구본신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옛날의 제도를 근본으로 한다.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은 참작한다 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무게중심은 옛날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무개혁은 보수적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대한국 국제는 오늘날로 따지면 헌법인데, 이 헌법은 원래 국민이 만들어야 돼요. 국민의 대표,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고종이 직접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뿌렸습니다. 그 왕이나 황제가 만드는 것을 흠정 이렇게 말해요. 왕과 황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반포하는 거. 이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가였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권 강화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고종은 근대화를 하되 어디까지나 황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독립협회하고 다른 점이죠. 주요 내용은 군사, 경제, 교육인데 군대 증강에 힘을 썼죠. 왜냐면 목표가 무엇이니까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 독립국가의 건설 또는 확립이니까. 그리고 경제에서는 양전사업이랑 지게사업을 했는데, 양전사업은 일종의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토지가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고, 그 이후에 연관된 게 바로 지게사업입니다. 이 지게는 토지 문서인데 국가가 공인하는 토지 문서를 이제 발급해주는 사업이에요. 이 양전 사업과 지게 사업을 합쳐가지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시대 토지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는 가문이 소유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마을 단위로 소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이 두 개인 땅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중답주라고 하거든요.
주인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이제 매매 같은 게 되게 불리하고 오늘날이랑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식 토지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이거 외에도 상공업 진흥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회사, 자기 회사, 그리고 비단 만드는 회사, 양잠공사라고 하는데 이 양잠공사 그 밖에도 유리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직접 만들어서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죠. 각종 학교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이게 광무학교라고 해가지고 광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학교, 그리고 외국어 학교들, 상업학교, 그리고 의사 만들기 위한 의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에 직접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광무개혁에 의는 국방력 강화, 교육 산업에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계점이 더 많습니다. 지배층 중심의 보수적인 개혁이었다고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열강의 간섭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과는 사실 좀 미미하죠. 그리고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식민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수많은 개혁들이 있었잖아요.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광무개혁 하나라도 성공을 했다면 우리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광무개혁 당시 고종의 모습이고 고종이 왜 황제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오직 내가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대를 만났으나 하늘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그 당시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가 호시탐탐 조선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심이겠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체면이라도 좀 바꾸게 하려고 여러 신하와 백성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황제가 되라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래서 내가 사양할 수 없어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어려운 시대였다.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종이 왜 대한제국을 세우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실체에 맞지 않는 황제가 되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게입니다. 이게 지게인데 그 토지문서다. 국가가 공인한 토지문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미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군사훈련 장면이죠. 군복이라던가 총 같은 게 옛날 별기군보다 더 신식에 가깝다. 근대화됐다. 별기군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군대 증강이 있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